그 데이빗 브룩스의 The Rising Tide of Global Sadness라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데이빗 브룩스의 글은 며칠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 사람을 좀 시대에 대한 조망을 할 줄 아는 사람, 좀 퍼스펙티브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딱 그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에 딱 맞는 글을 또 하나 올렸어요. 그 글 제목이 The Rising Tide of Global Sadness. 그죠? 딱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벌써 어떤 뭐 글로벌이 딱 들어가고, 뭐 타이드가 들어가고, 어떤 트렌드, 사조 이런 게 딱 느껴지는 단어들이잖아요. The Rising Tide 하면 점점 높아가는 파고, 무엇에? 글로벌 새드니스, 세계적인 슬픔, 전 세계적인 슬픔의 파고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자, 무슨 얘기인가는 직접 글을 읽어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aylor Swift was quite romantic when she burst on the scene in 2006. 잘 아시다시피 테일러 스위프트는 유명한 가수죠. 그녀는 아주 낭만적이었다. 언제? When she burst on the scene. burst on the scene 딱 단어만 보자면 우리나라에 뭐 화면을 찢다, 은막을 찢다 이런 말이 연상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이디엄이에요. burst on the scene. 한번 찾아볼까요? burst on the scene 하면 바로 처음에 딱 나오네. burst on the scene 무슨 뜻이냐? To emerge or appear suddenly, 갑자기 등장하다. 이걸 burst on the scene이라고 그런다고 하네요. 자, 그럼 다시 해석하면 그녀가 처음 갑자기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아주 낭만적이었다. 2006년에 She sang about the ecstasies of young love and the heartbreak of it. 그녀는 노래했어. 무엇에 관해서? 그 젊은이들의 사랑의 엑스터시. 엑스터시는 뭐 마약 이름도 엑스터시라는 마약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황홀감. 한번 사전을 찾아봅시다. 무아의 경지, 뭐 정신 혼미 이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여기 있네요. 황홀경, 미칠 듯한 기쁨, 광희. 그 젊은이들의 사랑의 그러한 황홀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and the heartbreak of it 그리고 그들의 젊은이들의 사랑의 어떤 heartbreak 이건 뭐 뭐랄까 비탄 비통함에 대해서 노래를 했어. But her mood has hardened as her star has risen. rise의 과거분사니까 risen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녀의 그 무드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has hardened 하면 좀 더 딱딱해졌다, 경화되었다, 더 좋은 말 뭘까? 좀 더 냉혹해졌다, 그게 맞겠네, 그죠? 그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냉혹해졌어. As her star has risen. 뭐뭐 할 때, 뭐 할 때, her star has risen.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또 뭐 비슷한 이디엄이 있을 것 같아. 이디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딱 처음에 보는 Someone's star is rising. 누군가의 별이 떠오르고 있다. 이건 수거로 무슨 뜻이냐면 One's social, political or financial success is increasing very quickly. 그렇죠?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성공이 아주 빨리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크게 갑자기 성공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Her star has risen. 이게 현재 분사, 현재 완료잖아요. 그렇죠? 그녀가 성공을 했는데, 그녀가 성공을 했음에도 그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더 딱딱하고, 이거 좀 이건 좀 안 어울려. 냉혹한 이런 건 안 어울리죠. 뭔가 뭘까? 또 좋은 말이 없나? 그냥 그러면
뭐 그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더 처음엔 굉장히 낭만적이었는데 나중엔 좀 더 뭐, 좋은 말, 딱딱해졌다. 분위기가 좀 더 뭐 흑화되었다. 그건 좀 너무 나가는 것 같고 좀 어렵지만 좀 경화되었다. 뭐 이렇게 합시다. 좀 무정하게 되었다. Her excellent new album Midnights plays upon a string of negative emotions. 그녀의 아주 뛰어난 새 앨범 Midnight 이게 앨범 제목인가 봐. 이것은 play upon a string 하면 뭐 이 스트링은 보통 그 기타의 줄이나 이런 건데 사람의 마음 뭐 심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play upon a string 하면 또 심금을 울리다. 누구의? 무엇에? negative emotions 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의 어떤 심금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죠. 그죠?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냐면 anxiety는 뭐야? 불안. 이것도 anxiety 뜻도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말로 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또 외국 사람들 이거 편하게 쓰는지 모르겠어. 자, anxiety 여기서 보면 뭐 걱정, 불안, 또 갈망, 욕망 어떤 의미를 골라서 사용해야 될지 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모두가 하나로 통합이 되나 봐요. 여기서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냐면 여기 뭐 불안이라고 할까? 불안, 염려, 그 다음에 restlessness. 근데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냐고. 그죠? 뭔가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는 하여튼 헷갈리기만 해.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불안이라고 나오잖아. 그죠? 여기도 불안. 근데 restless는 하여튼 뭐 좀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런 불안. 그 다음에 exhaustion. 이건 완전히 진이 빠진 거, 피로한 거. 그 다음에 또 가끔가다 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노래하냐면 occasionally anger, 분노. 요새는 이런 걸 주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harden 됐다는 거겠죠. 옛날에는 뭐 사랑의 기쁨, 그 다음에 뭐 사랑의 어떤 비탄 이런 걸 노래하다가 요새는 as a star has risen 이미 성공했는데 떴는데 옛날에 이런 낭만적인 노래가 아니라 이제 뭐 anxiety, restlessness, exhaustion, and occasionally anger 가끔가다 분노까지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I don't dress for women, she sings at one point. 나는 여자들을 위해서 뭐 옷을 입지 않아, 치장을 하지 않아. 그녀는 한때 노래를 했어. I don't dress for men. 그리고 남자들을 위해서 옷을 입지도 않아. Lately, 요새는 최근에는 I've been dressing for revenge. 나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 좀 가사가 좀 그러네, 그죠? It turns out Swift is part of a larger trend. It turns out 어떻게 드러나고 있다. 근데 사실 잘 살펴보니까 스위프트는 더 커다란 어떤 트렌드의 사조의 한 부분이다. 그냥 어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큰 변화의 일부일 뿐이다. The researchers Charles Brand, Alberto Esselby, and Alex Mesudi analyzed more than 150,000 pop songs released between 1965 and 2015. 그 연구자들 이 사람 이런 연구자들이 analyzed 분석을 했어. more than 15만 개 이상의 팝송들을 어떤 팝송들 released between 1965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발표된 over that time 그 시간 동안에 the appearance of the word love in top 100 hits roughly halved 그 시간 동안에 그 등장 뭐야 the word love 사랑이라는 단어의 등장 어디에 탑 100 히트송들에서의 사랑이란 단어의 등장은 roughly halved 뭐야 그냥 대략 대충 help의 그 help를 동사로 쓰면 뭐야 반감하다 반으로 되다 그런 뜻이 당연히 되겠지 이건 이거의 그거의 과거 거의 반으로 줄었다. Meanwhile 한편 the number of times
Such songs contained negative emotion words like hate rose sharply. 한편 그동안 the number of times 하면 그 수들 그죠? 어떤 때의 수들이냐면 such songs 그런 노래들이 포함을 했던 경우 뭘 포함했냐면 negative emotion words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어떤 hate 그 증오 같은 그런 감정을 나타냈던 그러한 경우, 그러한 때는 rose sharply, 아주 급격히 증가했다. Pop music isn't the only thing that has gotten a lot harsher. 그러니까 팝 뮤직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어떤 유일한 건 has gotten a lot harsher. harsher는 뭐야? 더 찾아봅시다. 좋은 말, 어울리는 말, 더 불쾌한, 지독한, 고약한 이게 어울리겠네, 그죠? 그럼 뭐야? 그 팝 뮤직만 그렇게 불편하고 고약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데이비드 로자도 그래서 또 이 사람 이름이 쭉 나.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analyze 분석을 했어. 23 million headlines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19 by 47 different news outlets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이 사람들도 뭘 분석했냐면 2,300만 개의 헤드라인, 신문의 그 헤드라인들을 분석을 했대요. 어떤 신문들이냐면 published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발행된 보에에서 47개의 다양한 뉴스 아울렛들에서 발행된 어떤 뉴스 아울렛들이냐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꽤 큰 그런 신문들의 지금 등장한 헤드라인을 조사를 했다는 얘기겠죠. The headlines to grew significantly more negative, grow negative, 점점 더 부정적이 되었다. significantly 아주 굉장히, with a greater proportion of headlines denoting anger. 이건 부대 상황이죠. 그 헤드라인들도 역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A greater proportion of headlines 하면 더 많은 그 비율의 헤드라인들이 뭐 하면서 denoting anger, denote는 뭘까 보여주다, 표시하다, 나타내다, 그죠? 점점 더 많은 헤드라인들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대. 뭐를 anger, fear, disgust, and sadness, 그죠? 역겨움, 그다음에 슬픔 이런 걸 점점 더 많은 그런 비율의 헤드라인들이 포함하고 있더라. Headlines in left-leaning media got a lot more negative. left-leaning 하면 좌경의.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보면 한문이랑 영어랑 딱 맞을 때가 있어요. left가 좌죠. lean은 어디로 기울다 이런 쪽이야. 한자도 좌경 하면 경이 어느 쪽으로 기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을 보고 영어 단어를 만든 건지 영어 단어를 보고 한문을 만든 거지. 뭐 한자가 5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하여튼 한자의 기원이 훨씬 더 머니까 한자가 영어를 본다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어떤 때 보면 참 신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영어랑 한자 표현이. 그러니까 어떤 좌경화된 미디어, 이거 좌경화는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이니까 진보적인 미디어의 헤드라인들은 got a lot more negative. 그동안 굉장히 더 부정적이 되었다. But headlines in right-leaning publications. 하지만 right-leaning 하면 우경에 이건 또 너무 과격하고 그냥 보수파 그럼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수파 쪽 그러한 신문들의 그러한 발행물들의 헤드라인들도 got even more negative. 그 헤드라인들은 훨씬 더 부정적이 되었다. than that. 진보적인 그러한 발행물들에 나타나는 그러한 헤드라인보다 오히려 우파, 보수파들의 신문이 더 부정적이 되었다. 참 재밌네요. 그죠? 원래 보수파나 이런 쪽은 좀 더 세상을 좀 느긋하고 낙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진보적인 매체들의 그 헤드라인들보다 오히려 그 우파, 진보적인 보수적인 진보가 아니라 보수적인 그런 신문들의 헤드라인들이 훨씬 더 부정적으로 되었대요. The negativity, 그죠? 발음 빨리 하면 그렇게 되죠. negativity in the culture reflects the negativity in real life. 문화 속에 있는 그런 네게티브, 부정적인 경향, 이것이 부정적인 경향, 좋은 말, 더 어울리는 말 찾아봅시다. 뭐나 소극성, 음성, 이것도 안 어울리네.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경향, 그렇게 합시다. 그 문화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경향은 리플렉스, 반영한다. The negativity in real life, 실제 생활 속에 그러한 부정적인 경향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문화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The General Social Survey asks people to rate their happiness levels. The General Social Survey, 이건 무슨 서베이하는 조사를 하는 기관인가 봐요. 이 기관이 사람들에게 물었어. To rate 하면 여기는 rate는 여기서는 동사로 평가를 내리다, 점수를 매기다, 그런 뜻이겠죠. 그들의 행복한 수준을 갖다가 평가를 좀 해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 Between 1990 and 2018, the share of Americans who put themselves in the lowest happiness category increased by more than 50%. 1990년과 2018년 사이에 미국 사람들의 share 하면 여기 share는 부분, 아까 나왔던 proportion, 그랑 똑같은 말이죠. 미국 사람들의 비율, 어떤 사람들 who put themselves in the lowest happiness category, 제일 아래, 제일 낮은 행복의 그러한 범주에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둔. 그러니까 나는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캐리고리가 몇 가지가 있겠죠. 제일 행복한, 덜 행복한, 제일 비참한. 근데 제일 아래쪽이라는 거야. 자신이 거기에 속한다고 말하는 미국 사람들의 비율이 increased by more than 50% 하면 50% 이상 증가를 했다. And that was before the pandemic. 또 그거 더 웃기는 현실은 또 뭐냐? 심지어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조사를 한 상황이다, 그게. The really bad news is abroad. 근데 진짜 나쁜 소식은 미국에서, 지금 여지껏 얘기했는데 미국의 상황이었죠. 근데 진짜 나쁜 소식은 abroad, 해외에서 들려. Each year, Gallup surveys roughly 150,000 people in over 140 countries about their emotional lives. 매년 갤럽 알죠? 이건 표본 조사하는 기구. 서베이 조사를 한다. roughly 약 대충 15만 명의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한대요. 그렇죠? 어떤 15만 명이냐면 140개국이 넘는 나라에 있는, 뭐에 대해서 서베이를 해? About their emotional lives, 그들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삶에 대해서. Experiences of negative emotions, 부정적인 감정들의 경험. Related to stress, sadness, anger, worry. 그죠? 이런 거, 스트레스와 슬픔, 분노, 걱정,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에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들의 경험이 hit a record high last year. 작년 hit a record high는 뭐예요? 그치? 최고 신기록을 냈다. 신기록을 작년에 또 세웠다. Gallup asks people in this survey to rate their lives on a scale from 0 to 10, with 0 meaning you are living your worst possible life and 10 meaning you are living your best. 갤럽은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 이 서베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평가하라고, 점수를 매기라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를 하면 on a scale from 0 to 10 하면 1부터 10까지의 그런 눈금이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겠죠.
with zero meaning. 제로가 뭘 의미하는? with zero meaning you are living your worst possible life. 제로는 그 눈금에서 제로는 당신이 지금 당신한테 가능한 최악의 끔찍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야. with zero meaning. and ten meaning. 그리고 그 눈금에서 10은 의미에 you are living your best. 당신이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최고의 인생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을. 16 years ago, 16년 전에는 only 1.6% of people worldwide rated their life as a zero. 전 세계에서 약 1.6%의 사람들만이 그들의 삶을 제로라고 평가를 했었대. As of last year 하면 작년 현재 그런 뜻이죠. as of 하면 뭐뭐 기준 작년 현재 뭐뭐 현재 이런 뜻이야. As of last year 작년 현재 the share of people reporting the worst possible lives has more than quadrupled. 작년 현재 기준으로 사람들의 비율, 어떤 사람들 reporting 뭐라고 보고하는 the worst possible lives 하면 자신들이 지금 가능한 최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사람들의 비율이 has more than quadruple. quadruple은 뭐예요? 4배 늘었다? 볼까? 그죠? 네 겹의 4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되냐? 4배 이상 늘었대. The unhappiest people are even unhappier. 그 뭐야? 가장 그 불행한 사람들이 더 불행하게 지금 된 거죠. 2006년에 the bottom fifth of the population gave themselves an average score of 2.5. 2006년에만 해도 the bottom fifth 하면 밑바닥 fifth면 여기 뭐 5분의 1이니까 1 fifth면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바닥 20이 바닥 20% 그 정도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바닥 20% 인구의 바닥 20%의 사람들이 gave themselves on 그들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줬어? average score of 2.5 스스로들에게 약 2.5점의 평균점을 줬다는 거죠. 15 years later 하지만 그 후 15년이 지나서는 that average score in the bottom quintile had dropped to 1.2%. 15년이 지나서는 that average score in the bottom quintile. quintile도 봅시다. 여기 quintile하면 5분위 수. 그건 뭐야? 아까 있던 뭐 fifth나 똑같잖아요. bottom quintile. 미국 사람들은 똑같은 말 쓰는 거 싫어한다 그랬죠. 똑같은 어떤 말을 할 때도 똑같은 의미인데도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쓰면 저 사람이 좀 교육의 수준이 낮구나, 또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좀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지적인 허용이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 그런 지적인 허용은 굉장히 오히려 조장을 하고 칭찬을 하고 동경을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전을 봐도 그 시저라스라서 사전 이제 동의어 사전.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단어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그런 사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꽤 인기가 있어. 그 취미로 시간 나면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조금 아까 그 20% fifth를 갖다 여기는 또 퀸타이라고 표현했네, 그죠? 그러니까 그 바닥 20%의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15년이 지나자 had dropped to 1.2, 1.2점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2.5점에서 1.2점으로. In an interview, John Clifton, the CEO of Gallup, told me that in 2021, 21% of the people in India gave themselves a zero rating. 그 인터뷰 때 그 CEO, 갤럽의 CEO인 존 클립턴이 나에게 말했어. 뭐라고? 2021년에는 21%의 사람들, 인도의 21%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빵점을 줬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최악의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작년에는 인도의 21%였대.
어마어마하죠, 진짜. 우리는 보면 인도 사람들은 뭐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평생 저렇게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들 스스로도 굉장히 자신들의 삶을 비참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He said negative emotions are rising in India and China, Brazil and Mexico, and many other nations. 우리가 그렇다고 그런 혐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다 모여있네. 인도, 차이나, 브라질, 멕시코. 그는 말했어. Negative emotions are rising.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인도에서, 중국에서, 브라질에서, 멕시코에서, and many other nations.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A lot of people are pretty miserable at work.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꽤 어디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야. In the most recent survey, Gallup found that 20% of all people are thriving at work, 62% are indifferent on the job, and 18% are miserable. 자, 갤럽 가장 최근에 갤럽 서베이에서 발견했대. 뭘? 모든 사람들 중에 약 20%는 are thriving at work. 직장에서 아주 thriving은 뭐야? 아주 잘 나가고 번성하고 그죠? 그러고 있고 60%나 indifferent, indifferent는 관심 없어, 무관심, 그냥 직장 다니고 일하고 그런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죠? on the job, 직장에서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일하고 18% are miserable. 그리고 10%의 그런 직장인들은 아주 마지못해서 끔찍한 지겨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Part of the problem is a declining community.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의 일부는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declining community, 공동체가 기울고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polls imply that almost 2 billion people are so unhappy where they live, they would not recommend their community to a friend. 그 polls, 그죠? 그 여론조사는 보여줘. 뭐를? 거의 20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상 인구 중에 20억 명의 사람들이 so unhappy where they live 하면 그들이 사는 곳에서 굉장히 아주 불행하게 느껴서 so that they would not recommend their community to a friend.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그들에게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는 거죠. This is especially true in China and India.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중국과 인도의 경우에 더 사실이다. Part of the problem is hunger. 아까 첫 번째 이유가 나왔죠. 그 문제의 일부는 공동체의 와해다. 두 번째는 뭐야? 그런 문제의 두 번째 일부의 이유는 hunger, 굶주림이다. In 2014, 22.6% of the world faced moderate or severe food insecurity. 그러니까 2014년만 해도 세계 인구의 22.6%가 face, 직면했대. 그러니까 moderate 하면 뭐 보통 수준의, 그죠? 그 다음에 혹은 severe 아니면 심각한 그 식량 위기를 insecurity, 그죠? 이거를 경험했다는 거야. insecurity 뭔가 불안하다는 거,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은 밥을 먹었는데 내일 밥은 어디서 올까? 이런 사람들의 수가 이 정도가 됐다는 거죠. 2020년까지는 30.4%의 세상이 전 세계 인구가 did 그랬대. did가 뭐냐면 faced moderate or severe food insecurity. 이걸 갖다가 did란 대동사를 갖다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2020년 무렵까지는 전 세계 인구의 30.4%가 굉장히 식량에 대해서 불안한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다시 또 Part of the problem is an increase in physical misery.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전 세계적인 그 슬픔, 고통의 증가의 또 부분적인 이유는 육체적인 그 비참함의 증가, 육체적인 misery.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 하여튼 처음에
거의 처음에 도입된 외국 영화였을 거예요. 불안이 아니라 공포 영화. 그때 제목이 미저리였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애들이 국민학교 콜리기 애들이 미저리 그러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 그 미저리 좀 봅시다. 비참, 불행. 그 육체적인 비참함, 육체적인 불행. 또 더 적합한 게 이게 육체적인 고통. 그 육체적인 고통의 증가 때문이다. 2006년에는 30% of people who rated their lives the worst said they experienced daily pain. 2006년에는 그들이 최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던 사람들 중에 30%가 said 말했어. 뭐라고? They experienced 그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Last year 작년에는 45% of those people 그 사람들 중에 45%가 said they live with daily pain. 그들이 이제 45%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Before the pandemic, the experience of living with pain increased across all age groups. 그 팬데믹 이전에는 living with pain 하면 고통과 함께 사는 거, 그죠? 그런 경험이 increased 증가했어. across all age groups 하면 모든 age group, 그죠? 뭐 젊은이나 뭐 청소년이나 또 노인이나 장년이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고통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경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했다는 거죠. A lot of those numbers surprised me. 네, 그러한 숫자들, 지금 많은 숫자들이 나를 아주 놀라게 했어. Places like China and India have gotten much richer. 그치? 그 갤럽이 가져온 갤럽이 밝힌 숫자들을 보면 아주 나한테 놀라운 게 있었는데 뭐냐면 중국과 그 다음에 인도 같은 장소들에서 이 장소에 have 같은 much 훨씬 더 부유해졌단 말이야 그동안에. But development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gains in well-being in part because development is often accompanied by widening inequality. 하지만 그런 경제 개발이 does not necessarily 꼭 뭘 가져오는 건 아니다.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하면 꼭 뭘 가져오는 건 아니다. 뭘 가져오나? gains in well-being, well-being에서의 어떤 well-being은 뭘까? well-being은 우리나라 말로 뭐 그냥 행복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 편하게. 그것이 꼭 행복의 증가를 가져오진 않는다. in part because 하면 그 부분적인 이유는 in part 그지? 그 부분적인 이유는 경제 개발이 development is often accompanied by 보통 수반되기 때문이다. 뭘 수반하기 때문이야. 경제 개발이 뭘 수반하냐 하면 뭘 같이 가져오냐면 widening inequality 점점 더 넓어지는 불공정. 그렇죠? This is one of the core points Clifton makes in his book Blind Spot: The Global Rise of Unhappiness and How Leaders Missed It. 이것이 뭐 디벨롭먼트가 경제 성장이 되어도 점점 더 그 불평등의 골은 깊어진다. 이것이 core points 주제다. 클립턴이 그의 이게 책 제목에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포인트 중에 하나다. We conventionally use GDP and other material measures to evaluate how nations are doing. 우리는 보통 conventionally 그죠? 관습적으로 보통 GDP나 다른 물질적인 그러한 측정치들을 사용해 뭐 하려고 to evaluate 평가하기 위해서 뭐를 how nations are doing 어떻게 그 국가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국가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GDP나 다른 그런 물질적인 그런 수치들을 사용한다. But these are often deeply flawed measures of how actual people are experiencing their lives. 하지만 이것들은 뭐겠어? 아까 GDP나 다른 material measures, 뭐 GDP 또 뭐 있어? 뭐 GNP 뭐 이런 것들은 종종
아주 심각하게 결함이 있어. 이제 결함이 있는 그러한 측정치들이야. 뭐의 측정치? 어떻게 실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흠이 있는, 뭐 결함이 있는 그러한 측정 방법들이다. GDP가 아무리 높아도 실제 사람들의 삶은 뭐 굉장히 비참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겠죠. Misery influences politics. 그런 비참함은 뭐에 영향을 끼쳐?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 James Carville famously said, "Is the economy stupid?" 제임스 카비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한번 말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Is the economy stupid?" 난 이건 부시 퍼스트 부시 대통령 그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Is the economy stupid?" 뭐야? 중요한 건 경제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죠?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야. But that's too narrow. 하지만 그건 너무 편협한, 좁은 그러한 견해다. Often it's human flourishing stupid. 종종 이거 말을 바꾼 거죠. 그치? 보통 뭐 유명한 말은 중요한 건 경제야.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근데 실제로는 뭐야?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얼마나 잘 플로리싱하면 번성하고 잘 나가고 행복하고 그런 거죠. 중요한 건 그거다. Including community cohesion. 그 공동체의 결속, cohesion은 그런 거겠죠. 얼마나 잘 뭉쳐 있나, 그렇지? 공동체의 결속 유대. 그 다음에 a sense of being respected 하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소셜 커넥션은 사회적인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렇죠?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번성하고 번영하고 행복을 구가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조지 워드 오브 더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이건 뭐 이렇게 길게 해서 그냥 MIT 이렇게 쓰지. 우리나라 쓰면 다 알잖아 MIT 하면은. 그죠? MIT의 이 사람은 교수겠죠. MIT 대학의 이 사람은 has argued that 뭐라고 주장했어?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re more predictive of some election outcomes than economic measures. 뭐라고 주장했냐면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그 subjective는 주관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측정 뭐에 행복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스스로 내린 점수 이것이 more predictive of 무엇을 더 잘 예측해 준다는 거겠죠. 뭘 예측해줘? Some election outcomes 어떤 선거의 결과들을 than economic measures 뭐야? 경제적인 그러한 수치들보다 경제적인 GDP 이번에 GNP가 작년 GDP가 높아졌으니까 어느 당이 유리할 거야 이게 아니라 각자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행복의 수치, 행복감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누가 더 유리할 거다 이런 걸 더 잘 예측을 해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measures of well-being dropped in Tunisia and Egypt before the Arab uprising. 그죠? 측정 뭐에 행복의 측정치들이 dropped 떨어졌어. 어디에서? 튀니시아하고 이집트에서 언제 그 아랍 업라이징 그리고 옛날에 몇 년 전에 거기서 큰 그 지역의 전체 나라들에서 큰 봉기가 민중 봉기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일어나기 전에 벌써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행복감이 굉장히 그때 떨어졌었다. 그래서 그런 큰 봉기가 일어난 걸 수도 있다. Well-being dropped in Britain before the Brexit vote. 그 브렉시트 보트는 뭐예요? EU에서 영국을 갖다가 그 떨어지게 만드는 그 결과를 낳은 그 투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ell-being dropped in Britain before the Brexit vote. 그 브렉시트 보트 유럽에서 영국을 갖다가 고립시키게 만든 그 선거, 그 불행한 거죠. 그 불행한 선거에도 사람들의 행복감이 영국에서 떨어졌었다. Count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saw the largest gain
in voting Republican for president between the 2012 election and Donald Trump's election in 2016 were also the counties where people rated their lives the worst. 이분은 굉장히 그 공화당 쪽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인물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봐봐요. 미국에서의 그 카운티들, 우리나라 하면 뭐 주는 아니고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의 시골이니까 카운티나 군. 미국에서의 그 군들, 어떤 군들, that saw the largest gain in voting Republican. 그 2012년 그 선거와 2016년에 벌어졌던 도널드 트럼프를 뽑았던 선거 사이에 그 largest gain voting, 그 공화당 쪽에 가장 큰 그 표의 증가를 보인,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 가장 많은 표를 던진 그 미국의 그런 카운티들, 그죠? 그런 카운티들은 그런 카운티들이었어. 어떤 카운티들? Where people rated their lives, 그들의 삶이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군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장 미국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삶이 제일 끔찍하다, 엉망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공화당 쪽에 표를 던지고 트럼프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If misery levels keep rising, what can we expect in the future? 자, 좀 더 거시적인 조망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좀 더 거시적인 어떤 트렌드를 갖다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어요. 만약 misery levels keeps rising, 만약 이런 비참함의 수준이 계속 높아진다면 what can we expect in the future?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는가? 기대해야 할 것인가? Where rising levels of populism for one, 우선, 그죠? for one, 점점 더 높아지는 파퓰리즘, 그죠? 파퓰리즘 이게 뭐야? 파퓰리스트, 뭐 파퓰리스트 뛰어나가지고 각종 말도 안 되는, 그죠? 대중들을 속이는 말로, 뭐 어느 나라나 지금 희한하게 이게 딱 맞아지.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보면 이 파퓰리즘의 그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잖아요. 우선 파퓰리즘의 그 수준 그 파퓰리즘이 점점 더 그 수준이 높아질 거다. And second, 두 번째, greater civil unrest across the board. 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더 커지는 civil unrest 하면 어떤 시민들의 불안, across the board 하면 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제가 어저께인가 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서 시빌화, 그러니까 시빌화는 내전이잖아요. 그런 소리가 점점 더 많이 들리기 시작하고 있대요, 요새.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그 대결이 점점 이제 더 첨예해지다 보니까 미국이 남북 전쟁의 마지막 시빌화였잖아요, 내전. 근데 지금 얼마나 세월이 한참 지났잖아. 지금 그런 건 역사적인 그런 과거의 에피소드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그런 시빌화, 그런 걸 내뱉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일상 대화에서 그런 단어가 점점 더 많이 들린다. 심지어 보니까 미국 상원의원인가 하원의원인가 한 명이 의원인데도 그런 소리더라고요. 머지않아 가지고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했었나? And second, 두 번째로 greater civil unrest across the board. 이거 했구나. Clifton noted that according to the Global Peace Index, civil discontent, riot, excuse me, strikes and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increased by 244% from 2011 to 2019.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according to global 인덱스, 글로벌 피스, 전 세계 평화 지수에 따르자면 civic discontent 하면 시민들의 그런 이건 불만, 불평 이런 거겠죠.
그 시빅 디스컨텐트가 어떤 걸 가르치냐면 그 라이어스 라이어스가 말도 안 되네. 폭동, 소요, 그다음에 이거 태업, 그다음에 반정부 데모 이런 시빅 디스컨텐트가 2011년에서 2019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244%가 증가를 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We live in a world of widening emotional inequality.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어. 뭐냐면 점점 더 넓어지는 뭐가 emotional inequality, 감정적인, 지적인 불평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야? The top 20% of the world is experiencing highest level of happiness. 뭐야? 전 세계 인구의 20%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대. And well-being 그리고 번영을 행복을. 이게 참 헷갈려. happiness and well-being하고 뭔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그죠?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과 well-being을 이게 well-being이 훨씬 더 폭넓은 개념이겠죠. 언제 이후로 since Gallup began measuring these things, 갤럽이 이러한 것들을 갖다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행복하다는 거야. 탑 20%는. The bottom 20% is experiencing the worst. 하지만 밑바닥 20%의 사람들은 최악의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 It's a fundamentally unjust and unstable situation. 이건 정말 궁극적으로, 그죠? fundamental은 그 기반 있잖아, 그죠?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좋은 말. 근본적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거 정말 근본적으로 unjust 정의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상황이야. The emotional health of the world is shattering. 뭐야? 전 세계의 감정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산산이 조각나고 있다. 오늘은 굉장히 글을 부정적인 저걸로 그냥 딱 끊어버리는 어떤 대안이 더 이상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현상이 이렇다. 진짜 암울하다. 말 그대로 굉장히 암울하게 글을 끝내고 있어요. 제목이 딱 어울리죠.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 세계적인 슬픔의 파고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